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 안팎으로 출근길에는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한낮에는 18도까지 기온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옷차림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해 주신다면 봄맞이 옷장 정리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원주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는 만큼 산불 발생에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43회 강원연극제가 원주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단들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이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002년부터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해온 연탄은행이 지난 계절의 활동을 돌아보는 성묘식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3월 2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가 다음 달 24일까지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합동 단속합니다. 대상은 강원도 내 주유소와 유류 판매업소 550곳입니다. 특히 불법 유통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데요. 단속에서는 정량 미달 판매 여부와 가짜 석유 유통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원주시가 식중독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식품 자동 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무인 카페 음료 판매기와 커피 자판기 등 250여 곳입니다. 점검 사항은 기계 내부 세척 여부와 식재료 위생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에 즉시 연락해 개선 조치합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올해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종류는 먼저 전문단체와 예술인 대상 사업은 예술활동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등 두 가지입니다. 또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 대상 사업은 지역 생활예술 활성화가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평창관광문화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2026년 맞춤형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임신과 출산, 귀농, 귀촌 등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6개 분야 115가지 사업이 담겼습니다. 이 책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는데요. 이 책은 읍면사무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권 연극인들의 큰 축제죠. 올해로 43회를 맞은 강원연극제가 지난 주말 원주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최근에 강원도 연극계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연극협회 함도영 원주 지부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강원 연극제가 올해로 43회째를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져 온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강원 연극제가 걸어온 길과 지역 공연 예술계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강원 연극제는 1984년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동해, 삼척, 속초, 강릉, 태백 등
도내 7개 지부를 순환 개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연극제는 강원연극인의 축제이자 경연으로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전할 강원도 대표를 선정하는 예선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작품의 퀄리티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관객들은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강원 곳곳의 지역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담아서 한 해도 빠짐없이 잘 이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 강원연극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됐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강원연극제 인 원주는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7개 지부를 10개 극단이 참가하며 근 10년 만에 가장 많은 극단이 참가하는 연극제이기도 합니다. 슬로건은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원주, 연극으로 비상하다입니다. 이는 다양한 희곡을 바탕으로 창의성 높은 창작들로 다양한 공연들이 원주 공연장의 무대를 채우고 객석은 원주 관객들로 꽉꽉 채워지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네. 강원연극제 공연은 치아예술관을 시작으로 백은하트홀 어울림 소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원주 연극협회는 원주 전 지역에서 연극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2일 어제 2시에 강원연극 포럼을 시작으로 6시 개막식, 그리고 첫 경영팀으로 원주를 대표하는 극단 시어터 컴퍼니 우기가 7시 30분 개막 첫 공연으로 10일간의 연극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원주 시민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고 보니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3월 말 31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네, 10일간의 일정이고 슬로건도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 강원 연극제가 단순한 공연 축제가 아니라 경연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경연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10개의 참여극단들이 10일간 하루 1회 공연을 하고 대상을 수상한 영광의 극단은 강원도를 대표한 극단으로 선발되어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전하게 됩니다. 강원연극제 대상극단은 심사위원 3명이 10개의 작품을 모두 관람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상극단은 강원도지사상을 수상과 함께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연극제 대상극단은 대통령상의 수상과 함께 해외 공연의 특혜를 얻게 됩니다. 네, 하루 1회 공연으로 해서 공평하게 이제 제일 잘한 작품을, 공연팀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올해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의 경향도 이야기 나눠보죠. 장르나 주제 면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뭐 다들 훌륭한 작품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들과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전하였습니다. 예. 22일 어제 원주 시어터 컴퍼니 우기의 스트레스는 제목처럼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인간 탐구를 하는 작품이며 23일 속초 극단 하늘천 땅지의 프로프는 소학이라는 차가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그 이면에는 사랑과 마음, 미움, 유전되는 광기, 그리고 인간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뜨거운 감정들을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24일 속초 극단 파란불에 살아보니까는 삶과 죽음의 경계, 기억이 향해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아낸 개인의 비극 속에서도 삶은 지속돼야 했으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5일 강릉 극단 백향 시어터에 거기에 두루마을이 있다라는 작품은 강릉을 배경으로 강원도 사투리만의 투박하고 순수한 정서 그 자체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26일 춘천극단 이류의 청소를 합니다는 고독사한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부의 이야기로 공연을 통해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작품입니다. 27일 삼척극단 신의 죽소로길 64 부재 가족이 되어 가는 길도 삼척의 죽소로길 64번지 중앙시장을 배경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28일 태백 극단 동그라미의 막장의 봄은 태백을 배경으로 사라져가는 막장의 기억 속에서 끝내 피어나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29일 춘천 여성문화예술단 마실의 댄동어미던 그 오래된 이야기라는 작품은 과거가 현재에게 보내는 오래된 어미가 이 시대의 젊은이에게 들려주는 공감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1일 동해 극단 시어터 컴퍼니의 그들만의 아는 공소시효는 변두리 다가구 주택 골목길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해프닝 극입니다. 31일 속초 극단 형봉의 묘호는 섹스피어의 맥베드를 한국적 구판인 접신놀이로 재해석한 총체 극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로 10편의 모든 공연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이고 앞으로의 일정이 이어질 작품들을 세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줄 만한 그런 공감 가는 주제들부터 또 지역성도 짙게 담겨 있어서 원하시는 작품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강원도 내에서 활동 중인 극단들의 규모와 현황도 궁금한데 연극계 전반적인 분위기 전해주실까요? 네, 강원도에는 총 8개 지부가 있고 20개 극단에 약 300여 명의 연극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이 1지부 1극단이며 원주, 춘천, 속초만 다양한 극단들이 있으며 원주는 6개 극단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실 연극 활동을 지속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행정 차원의 지원도 있지만 앞으로 강원 연극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 차원의 지원이 제일 클 것입니다. 예. 원주 연극협회의 많은 극단들은 오늘도 각자의 무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의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역 관객들이 연극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준다면 무대 위에 있는 연극인들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연극제가 또 무료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료로 그렇죠. 예, 지역의 연극 무대를 사랑해온 관객들에게는 더더욱 부담 없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강원 연극제 예매 방법과 더불어서 참고하면 좋을 정보도 안내해 주시죠. 예매는 네이버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 연극제를 검색해서 블로그로 오시면 예매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공연인 만큼 노쇼 없는 예매를 부탁드리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무료라고 생각해서 해놓고도 아예 안 가도 되지라고 생각하면 다른 분의 또 소중한 자리를 얻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노쇼는 좀 없도록 부담 없이 보되 이제 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올해 강원 연극제를 기다려온 관객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과 열심히 준비하여 무대에 서시는 강원 연극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극제가 잘 마무리되고 내년 춘천에서 열리는 제45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모든 강원도민과 연극인이 협심협력하여 잘 준비하여 다시 한번 춘천 대한민국 연극제가 성공한 전국 연극제가 되어 강원도민의 저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물론 아직 공연 어제 시작했지만 현장 관객들 반응 괜찮았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원주 팀인 시어터 컴퍼니 우기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만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문의도 수혜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의 관객들이
동참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앞으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고요. 강원도 사람들의 정서를 담은 작품들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단의 무대를 매일 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데요. 대상에 선정된 극단은 전국 연극제에 출전하게 되는 만큼 의미 있는 무대를 또 가까이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연극협회 함도영 원주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난방 취약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게 돕는 연탄 나눔이 지난 겨울 동안에 이어졌는데요. 원주에서 이어졌던 연탄 나눔 활동을 마무리하는 성묘식이 이번 주에 마련됩니다. 이번 겨울 연탄은행 운영은 어땠는지 또 올해 어떤 활동이 이어질지 관련 내용 추인의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올해 연탄 나눔 어떻게 운영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연탄 기부 여건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을까요? 네, 내수 위축과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연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부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올해 연탄은행 운영 역시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기업이나 기관 같은 단체 후원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연탄 지원을 이어가는 데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됐습니다. 개인 후원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시민들 개인의 참여는 증가하는 흐름으로 연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부족함 없이 연탄 나눔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730여 가구에 17만 6천 장의 연탄이 전달됐고 오는 4월까지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전나연 팀장에게 올해의 모금 상황 또 전소훈 담당자에게 남은 일정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장수는 저희는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이나 큰 기업들의 후원은 줄어들었지만 개인 후원자분들이 많이 그래도 후원을 해주시고 후원금으로는 후원을 안 해주셔도 후원품으로 해서 연탄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든 분들이 연탄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연탄 나눔 활동은 4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저희는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4월까지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고 이제 현재 동절기 총 20만 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4월에는 약 2만 장 정도를 더 추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가구에 부족한 연탄을 보충을 하고 필요한 곳에는 추가 지원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올해 연탄은행 성묘식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올해 연탄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함께해온 봉사자들과 이웃들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 행사는 토요일 28일 원주시 학성동 정직길 일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가족 단위의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이웃들에게 3,000장의 연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직접 봉사해온 봉사자들과 연탄 나르기 활동까지 진행을 하고 이 나눔 이후에는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국밥을 먹으면서 겨울나기를 잘 마무리한 또 의미를 담아서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시간까지 마련이 되는데요. 연탄 활동이 끝은 아닙니다. 특히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4월까지 이웃들에게 연탄 지원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가구에 부족한 연탄 보충과 또 필요한 곳에는 추가 지원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전소훈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앞으로 저희 연탄은행은 단순히 연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이제 기후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탄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도 지금 계속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연탄 한 장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자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정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연탄 나눔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지역 주민분들의 작은 정성과 참여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연탄 나눔이 끝나는 건 아니죠. 관련 내용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연탄을 쓰는 가정에서는 4월 이후에도 연탄을 계속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장마철인 7월과 8월, 여름에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초가을인 9월에도 대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탄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한겨울이 지나고 이 시기는 연탄 보릿고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연탄 보릿고개인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연탄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연탄은행 성묘식이 진행되지만 연탄 나눔의 기회는 이어진다는 점 안내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영월군이 세계적인 음악가와 함께 올해 단종문화재 주제곡을 선보인다고요. 어떤 의미를 담은 작업인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세계적인 음악가 양바원과 손잡고 단종문화재 주제곡을 선보입니다. 올해로 59회째를 맞는 단종문화재는 1967년 단종제로 시작된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축제로 내년 6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제곡 환생은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를 넘어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메시지를 음악으로 담아내는 작품으로 전통악기와 오케스트라, 피아노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도가 돋보입니다. 주제곡은 오는 4월 24일 개막식에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처음 공개되며 양방원도 현장을 찾아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왕의 귀한, 희망의 소막을 주제로 열리는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영동, 영월 동강둔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단종문화제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소식 들어봤고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서 군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눔 행사가 열린다고요? 네, 영월군이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3월 27일 오전 8시 30분부터 동강둔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화나무와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등 유식성 묘목을 1인당 4그루씩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생활 속 나무 심기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월 군민의 손으로 직접 지역을 푸르게 가꿔나갈 수 있는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귀농귀촌 동네 작가 발대식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안내해 주시죠. 네. 영월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동네 작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 18일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영월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가운데 7명이 동네 작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농촌의 일상과 지역 경관, 공동체 활동 등을 직접 취재해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영월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김원태 소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도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촌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를 통해 살고 싶은 농촌, 오고 싶은 영월을 만들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귀농귀촌 동네 작가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공연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영월군 한반도면 어르신들로 구성된 한반도 색소폰 봄맞이 특별 공연을 엽니다. 오는 24일 오후 3시 내일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따뜻한 문화 나눔의 자리로 마련됩니다. 공연에서는 진또배기, 우로라 열풍화 등 다양한 곡이 색소폰 연주로 선보이며 동네방네 기자단 김남수 어르신의 하모니카 독주도 더해집니다. 또한 공연과 함께 붕어빵과 어묵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돼 봄의 정을 더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번 공연이 서로를 위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포근한 봄날에 열리는 정겨운 공연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지역의 산업과 공동체의 기억을 기록하는 마인 1935 프로젝트가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월의 산업과 공동체 기억을 시민의 손으로 기록하는 마인 1935 프로젝트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영월 문화도시센터는 20일 역전문화추진 충전소에서 출범식을 열고 시민기록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월 화력발전소와 광산 등 산업 현장의 변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 이야기를 시민이 직접 기록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빙 작업입니다. 특히 1935는 영월 최초의 광산이 문을 연 해를 의미하며 지역 산업의 변화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이번 사업이 사라져가는 지역의 기억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1935년이 영월 최초 광산이 문을 연 해군요.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